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지우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커피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죠. 사무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졸 주제에 뭘 한다고? 이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야. 다른 개발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는 절대 용납 안 됩니다. 알겠나요? 지우는 가슴에 달린 펜을 살짝 만졌습니다. 펜 모양 카메라에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지우는 왜 이런 수모를 겪고 있고 왜 몰래 녹화를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진실의 끝까지 함께 하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테크인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지우야, 들어오렴. 아버지의 목소리가 서재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태성 회장은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딸을 바라봤어요. 우리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핵심 기술이 3번이나 유출됐어. 우리가 5년 동안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중국 업체의 제품에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녀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죠.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있어. 이대로 가면 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부자 소행이 확실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보안팀조차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태성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아버지를 위해, 회사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위장 취업을 하는 거예요.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조사하는 거죠. 태성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위험해. 그리고 내가 내 딸이라는 걸 모르는 직원이 없어. 그래서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MIT 졸업장을 숨기고 고졸 출신으로 위장하는 거죠. 이름도 바꾸고요. 태성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이가은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어요. 가짜 주민등록증, 고등학교 졸업장, 그리고 3개월짜리 코딩 부트캠프 수료증까지. 완벽한 가짜 인생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우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명품 옷 대신 싸구려 정장을 입었고 긴 생머리는 단발로 잘랐죠. 평소에 쓰던 고급 화장품 대신 로드샵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난 김지우가 아니야. 이가은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월세 15만 원짜리 좁은 원룸도 구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방이었지만 이가은이라는 인물에게는 어울렸죠. 드디어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테크인 본사 건물 앞에 선
지우의 다리가 떨렸어요. 몇 번이나 와봤던 곳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회장의 딸이 아닌 고졸 출신 인턴 이가은이었으니까요. 할 수 있어. 작게 중얼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발팀 사무실은 5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개발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들어서자 몇몇이 고개를 들어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작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신입인가 봐. 요즘도 고졸을 뽑네. 인턴 일에 3개월짜리.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가은 씨? 누군가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박준혁 팀장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준혁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대놓고 무시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학력이 고졸이네요. 이력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고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발음했죠. 예. 하지만 부트캠프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트캠프 3개월. 준혁이 코웃음을 쳤어요. 뭐, 어쨌든 따라와요. 그는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뒤를 따라가며 주변을 살폈어요. 개발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무시하는 눈빛, 재미있어하는 눈빛들이 섞여 있었죠. 준혁은 사무실 구석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도 없고 에어컨 바람도 제대로 오지 않는 자리였어요. 여기가 당신 자리예요. 낡은 책상 위에는 구형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쓰는 최신 맥북과는 확연히 달랐죠. 감사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 그리고 준혁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실력으로 말해요. 고졸이라고 특별 대우는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좋아요. 첫 업무는 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비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커피나 사와요. 팀원들 것 다요. 메모하세요. 급하게 포스트잇에 복잡한 커피 주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샷 추가, 카페라떼, 저지방 우유, 바닐라 시럽, 반 펌프. 15명분의 주문이었죠.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MIT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가 커피 심부름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죠. 그들이 자신을 무시할수록, 방심할수록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지우는 포스트잇을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누가 우리 회사를 망치려 하는지 꼭 밝혀낼 거야.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양손 가득 커피 캐리어를 들고 있었어요. 15잔의 커피는 생각보다 무거웠죠. 카페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들고 가실 수 있겠어요? 네, 괜찮아요. 지우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를 나서자마자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어요. 우산은 없었습니다. 양손에 든 커피 때문에 우산을 쓸 수도 없었죠. 뛰어야겠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장은
금세 젖어버렸죠.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채 커피를 들고 뛰는 여자를 보며 혀를 찼어요. 견뎌야 해. 이것도 다 계획의 일부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뛰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MIT에서 최우수 졸업생으로 상을 받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너무 달라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머, 꼴이 말이 아니네.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개발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커피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비 맞고 왔어요? 우산도 못 쓰나? 죄송합니다. 지우가 커피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가 출렁거렸어요. 야, 조심해. 키보드에 쏟으면 어떡해? 한 개발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우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고인 빗물 때문이었죠. 커피 한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 진짜.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바지에 커피가 튀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가 황급히 휴지를 꺼내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됐어.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네.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코드 리뷰 시간이었어요. 신입들이 작성한 코드를 선배들이 검토하는 시간이죠. 지우는 간단한 로그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실력을 숨기고 기초적인 수준으로 작성했어요. 하지만 작은 실수를 하나 남겨뒀죠. 세미콜론을 빼먹은 거였습니다. 이가은 씨, 나와서 코드 설명해봐요. 준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가 앞으로 나갔어요. 대형 모니터에 그녀의 코드가 띄워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준혁이 레이저 포인터로 코드를 가리켰습니다. 47번 줄에 뭐가 빠졌죠? 세미콜론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미콜론.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한다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부트캠프 3개월? 그걸로 뭘 배웠다고 개발자 행세를 해요? 다른 개발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이런 코드가 실제 서비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준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수십억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요. 그는 점점 더 격양되었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죠. 고졸이 코딩을 한다고? 어디서 감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책상 위에 있던 커피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철벅 차가운 커피가 지우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앗! 지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차가운 커피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옷은 커피로 흠뻑 젖었죠. 사무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실수는 절대 용납 안 돼요. 알겠어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기록해야 해. 지우는 가슴에 달린 펜을 살짝 만졌습니다. 펜 모양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간신히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커피로 젖은 머리, 번진 화장, 얼룩진 옷.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남아 있었죠. 야근하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청소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 네. 공부 좀 더 하려고요. 고생이 많네요. 신입은 힘들죠?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우는 울컥했어요. 괜찮아요. 박 팀장이 또 괴롭혔구나. 다 봤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특히 새벽에 자주 나타나서는. 아주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새벽에요? 아, 아니에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만 지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의 눈빛에 뭔가 있었거든요.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러 가고 지우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로그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대량의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나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찾았다. 전송된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중국이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 파일들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화면을 닫았어요.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지금 가려고요. 지우는 태연한 척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커피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찾았죠. 박준혁, 당신이 범인이야?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았거든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주말 내내 생각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회사 서버를 더 자세히 조사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는 이미 누군가 있었어요. 벌써 왔네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안경을 쓴 모습이었죠. 지우는 그녀를 알고 있었어요. 이수진 선임 개발자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지우가 인사했습니다. 나도 코드 좀 보려고. 앉아요. 수진이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평소와 달리 친근한 태도였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수진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코드 리뷰 때 짠 코드 봤어요. 지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 그때 실수? 그게 실수였다고?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가은 씨. 아니,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진이 의자를 돌려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넌 고졸이 아니야. 내가 짠 코드는 부트캠프 수준을 한참 넘어.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켰다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변수명 짓는 방식, 함수 구조, 알고리즘, 최적화 패턴. 이건 최소 4년제 컴공과 그것도 상위권 대학 출신이 짜는 코드야.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숨기고 있어? 지우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회사에 문제가 있어요. 기술이 유출되고 있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었어? 예.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피닉스 때문에 왔구나. 지우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봤어요. 프로젝트 피닉스요? 우리 회사의 차세대 AI 엔진 5년간 개발한 핵심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수진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박준혁 팀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외부 접근 권한을 너무 많이 요구해. 외부 접근이요? 테스트한다면서 보안 프로토콜을 자꾸 낮추려고 해. 말이 안 되지.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들어온 사람은 준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일찍들 왔네. 준혁이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 그는 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지우와 수지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찾은 걸 보여줄게. 수진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로그 파일이 떠 있었죠. 이게 뭐예요? 프로젝트 피닉스 서버 접근 기록이야. 봐, 여기. 수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새벽 2시 33분. 최상민 CTO 계정으로 로그인. 근데 CTO님은 그 시간에 일본 출장 중이었어.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누군가 CTO 계정을 도용한 거지. 그리고 이 시간 박준혁도 회사에 있었어.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발견한 것도 털어놨어요. 저도 새벽 시간대 대량 데이터 전송을 발견했어요. IP는 중국이었고요. 중국? 혹시 수진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지난달 박준혁이 최 CTO랑 회의할 때 시노테크라는 회사 이름을 들었어. 중국 IT 기업이야.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서 전구가 켜졌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다시 야근을 했습니다. 이번엔 수진도 함께였어요. 둘은 조심스럽게 박준혁의 개인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죠. 방화벽이 너무 강해. 수진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지우가 키보드를 잡았어요. MIT에서 배운 고급 해킹 기술을 조심스럽게 사용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와, 넌 대체... 수진이 감탄했어요. 마침내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수십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파일명들이 이상했습니다. Phoenix Core, AI의 Algorithm Final, Transfer Schedule, 전송 일정? 지우가 파일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삐익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모니터에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해킹 시도 감지. 큰일 났어.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방어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동시에 역추적을 시작했죠. 상대방도 우리를 추적하고 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된 거예요. 지우의 손가락이 더 빨라졌습니다. 방어벽을 세우고 가짜 IP로 교란하고 역추적을 계속했어요. 찾았다. 마침내 상대방의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상하이 시노테크 본사 IP예요. 수진과 지우는 서로를 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박준혁과 최상민이 시노테크와 손을 잡고
세사 기술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이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도 우리를 의심할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뭐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죠. 야근하고 있어요.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가은 씨, 그가 지우를 똑바로 봤어요. 넌 누가 시켜서 여기 들어왔지?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뭘 하려는지. 준혁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자세였어요. 그때 수진이 나섰습니다. 팀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입 괴롭히는 것도 정도가 있죠. 너는 빠져. 준혁이 소리쳤어요.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정체가 긁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곧 밝혀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어제 준혁과의 대치 이후로 계속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죠.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개발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수진 선임 계정이 해킹당했대. 모든 파일이 삭제됐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걸 보니 밤새 잠을 못 잔 듯했죠. 수진 선배, 지우가 다가가려는 순간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이수진 씨, 잠깐 봅시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수진은 고개를 떨구며 따라갔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다행이야. 어젯밤 수진과 함께 찾은 자료들을 미리 백업해둔 USB가 그대로 있었어요.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 거죠. 점심시간, 지우는 구내식당 대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수진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괜찮아요? 수진은 난간에 기대어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응, 괜찮아. 더 중요한 게 있어. 수진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박준혁과 최 CTO가 서버실에서 만나기로 했대. 정미선 아주머니가 알려줬어. 정미선 아주머니가요? 그분이 우리 편이야. 박준혁의 행동을 계속 지켜봐 왔대. 지우는 놀랐습니다.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인 줄만 알았는데 중요한 정보원이었던 거예요. 아주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요? 서버실에 비밀 통로가 있대.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래. 수진이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엔 서버실 구조가 그려져 있었죠. 여기 이 환기구를 통하면 서버실 천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날 밤 10시 30분 지우와 수진은 건물 지하 기계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장비를 챙긴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스파이 같았죠.
준비됐어?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환기구로 들어갔어요. 좁고 어두운 통로를 기어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먼지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죠. 드디어 서버실 위에 도착했습니다. 환기구 틈새로 아래가 보였어요. 11시 정각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최상민 CTO도 나타났죠. 두 사람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USB 가져왔어? 최상민이 물었습니다. 예. 프로젝트 피닉스의 모든 소스코드와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준혁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지우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담아야 했어요. 시노테크 쪽에서 뭐래? 만족한대요. 대금도 약속대로 준비됐고요. 얼마야? 30억 달러로요. 수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우도 놀랐어요. 30억 달러라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근데 정말 괜찮을까? 이게 들키면 준혁이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 다음 주 발표회 때 시스템 오류로 위장할 거야. 그 혼란을 틈타 빠져나가면 돼. 최상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동양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리 사장님, 최상민이 중국어로 인사했어요. 기다렸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요? 리 사장이 유창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준혁이 USB를 건넸어요. 리 사장은 노트북을 꺼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하군요. 이 기술이면 시노테크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겠어요.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금은 스위스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의 기술을 저렇게 팔아넘기다니. 녹화를 계속하던 중 갑자기 지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런. 황급히 소리를 끄려 했지만 늦었어요. 작은 진동음이 환기구를 타고 울렸거든요. 뭐야? 무슨 소리지?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에서 나는 것 같은데. 최상민도 위를 올려다봤어요. 순간 지우와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들킨 거예요. 누군가 있어. 보안팀 불러. 최상민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가. 수진이 지우를 밀었어요. 둘은 필사적으로 환기구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환기구로 올라오고 있었죠. 저기다. 잡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있는 힘껏 기어갔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드디어 출구가 보였습니다. 뛰어 밖으로 나오자마자 둘은 전력 질주했어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저쪽이야. 보안 요원들의 외침이 들렸어요. 지우와 수진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기. 수진이 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둘은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어요. 하아, 하아,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녹화는 됐어? 수진이 헐떡이며 물었어요. 예, 다 찍었어요. 지우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문 열어. 당장.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지우는 재빨리 메모리 카드를 빼서 신발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가짜 메모리 카드를 카메라에 넣었죠. 어떻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지우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선배, 저를 믿고 따라해 주세요. 지우가 불을 켰어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일부러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당신들 환기구에 침입자가. 환기구요? 우리는 야근하고 있었는데요. 지우가 컴퓨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코드가 떠 있었죠.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그럼 왜 불을 끄고? 잠깐 쉬려고요. 밤새 코딩하니까 눈이 아파서. 수진도 거들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이라 정신없어요. 보안 요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의심스럽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그때 준혁이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찾았어? 아뇨. 여기엔. 준혁의 눈이 지우를 향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 야근이요. 왜요? 지우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준혁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봐.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지우와 수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살았다.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들은 이제 지우를 의심할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 할 테고 더 교묘하게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늦었어. 지우는 신발 속 메모리 카드를 느끼며 생각했어요. 이제 증거는 내 손에 있으니까.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피닉스 발표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테크윈 본사 대강당은 분주했어요. 수백 명의 투자자와 언론인들이 모일 예정이었거든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날이었죠. 지우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어요. 오늘이 모든 걸 끝낼 날이었거든요. 할 수 있어. 아빠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강당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지우는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준혁과 최상민이 무대 위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자신만만했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 믿는 듯했습니다. 이가은,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수진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증거, 파일은 다 준비했어요. 좋아. 타이밍이 중요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듯했어요. 10시 정각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크윈의 미래를 바꿀 프로젝트 피닉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상민이 무대에 올랐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죠. AI 엔진의 놀라운 성능, 혁신적인 알고리즘, 시장을 선도할 기술력, 투자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저 모든 게 곧 중국으로 넘어갈 기술이라는 걸. 발표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대강당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김태성 회장이었습니다. 준혁과 최상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회장이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계속하세요. 태성이 뒷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어요.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이제 시연 시간이었죠. 자, 이제 프로젝트 피닉스의 실제 작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혁이 노트북을 켰어요. 대형 화면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뭐야? 누구야? 신입 인턴인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지우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앉아.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하지만 지우는 무대로 걸어갔어요.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실행되는 코드에 백도어가 숨겨져 있어요. 외부에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헛소리 하지 마. 보안팀, 저 여자 끌어내. 최상민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때 태성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계속 들어봅시다. 그의 한마디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띄웠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백도어 코드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젯밤 서버실에서 찍은 영상이 나타났어요. 이건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준혁과 최상민이 중국 업체에 기술을 넘기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30억 달러를 받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파는 모습이었죠.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준혁이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달려들었어요. 주먹을 치켜들며 소리쳤죠. 고졸 주제에 감히. 내가 뭔데. 주먹이 지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전 고졸 인턴 이가은이 아닙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전 김태성 회장의 딸 김지우입니다. 충격적인 고백에 대강당이 얼어붙었어요. 준혁의 주먹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우는 가발을 벗었습니다. 단발머리 아래 숨겨져 있던 긴 머리가 흘러내렸어요. MIT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김지우예요.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위장 취업을 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태성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제 딸이 맞습니다. 그리고 딸이 찾아낸 증거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는 준혁과 최상민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어떻게 나를, 우리 회사를 배신할 수 있었나? 최상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어요.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박준혁, 최상민,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준혁은 끝까지 지우를 노려봤어요. 얘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아니에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저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당신들이 직접 보여준 거죠. 경찰이 두 사람을 데려갔어요. 대강당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죠. 태성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테크인은 다시 태어날 겁니다. 더 투명하고 더 정직한 회사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무대 한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지킬 수 있어서, 회사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일주일 후 테크인은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테크윈 개혁 TF가 출범합니다. 태성이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첫째, 학력 차별을 완전히 없앱니다. 실력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겁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특히 고졸 출신 직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둘째, 기술 보안을 대폭 강화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를 만듭니다. 위원장은 태성이 한 사람을 가리켰어요. 정미선 씨가 맡아주시겠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였던 정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제가요? 예. 그동안 묵묵히 세사를 지켜봐 주신 분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개발본부장은 이수진 씨가 맡습니다. 수진도 놀랐어요. 최연소 본부장이 되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태성이 지우를 받습니다. 내 딸이지만 실력으로 증명했으니 공정하게 임명합니다. 김지우를 신임 CTO로 임명합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가은이 아닌 김지우로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테크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최고의 IT 일터로 선정됐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무엇보다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CTO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가은이라는 가짜 사원증이었죠. 잊지 말자. 그때의 경험을, 차별받던 날들을,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웠던 용기를.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된 그녀였죠. 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뭐요? 오늘 신입 면접이 있잖아요. 지원자 중에 고졸 출신이 있대요. 프로그래밍 실력이 대단하다고. 지우가 미소 지었어요. 좋네요. 꼭 만나보고 싶어요. 테크윈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 실력으로 인정받는 회사, 그것이 지우가 만들어가고 싶은 테크윈의 미래였어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무시받는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 수모를 겪으면서도 용기를 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서도 사소하더라도 용기 내어 작은 목소리를 내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사연이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